자, 늘스타TV를 사랑해주시는 구독자 승무원 준비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합격 멘토 늘스타입니다. 오늘은 선생님 모드가 돼서 여러분들 우리 학생들이니까 편안하게 지도하는 느낌으로 알려줄게요. 오늘 수업도 사실은 수업처럼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편집 없이 그냥 바로 빨리 보내드릴게요. 그러니까 그냥 듣기만 하지 마시고 필기구랑 노트 가지고 와서 필기하면서 듣자. 나도 수업하면서 학생들한테 많이 들었던 질문이 선생님 올해 대한항공 자소서 질문 어떻게 바뀐 거죠? 뭐가 달라졌어요? 겉으로 보면 비슷해 보이지. 600자 내외, 지원 동기부터 경험 쓰라는 것도 비슷비슷해. 근데 전문가의 눈에서 보면 질문에서 요하는 구조나 답변의 방식이 완전 달라졌어. 그래서 올해 자소서 특징은 형식적으로 묻는 질문이 하나도 없고 각 문항별로 제대로 답변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내서 서류만 보고 검증 가능한 사람을 뽑아내겠다는 목적이 너무나 뚜렷해. 그래서 이 새로 바뀐 질문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그냥 자소서를 엉망으로 써버리면 아무리 대한항공의 서류 평가여도 떨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전망이야. 그래서 선생님이 오늘은 2026년 새로 바뀐 1번, 2번, 3번 문항을 인사팀 입장에서 이거는 왜 냈고 무엇을 보려고 냈는지를 조금 초점을 맞춰가지고 설명을 해줄게. 자, 올해 달라진 핵심부터 다시 정리를 해보자. 첫 번째는 질문을 일부러 묶어놨다는 점이야. 1번은 지원 동기랑 직무 적합성을 묶어서 답변해야 되고 2번은 역량 한 가지에 안전 분야, 서비스 분야 묶어야 되고 3번은 부담되는 과제, 거기다 내가 취한 태도, 실제로 수행한 방식까지 묶어야 돼. 왜 이렇게 자꾸 묶으라고 할까? 이건 단순히 여러 개를 묻는 게 아니고 생각을 하나의 흐름으로 정리할 수 있는 사람인지 보겠다는 거야. 평소에 이 직무에 대해 깊이 고민해보지 않은 사람은 600자 내에 쓰느라 무너질 거야. 어느 하나를 빼먹거나 논리가 끊기거나 설명만 길게 늘어지거나 이건 글쓰기 실력의 문제만은 아니야. 대한항공 승무원 직무 이해도의 깊이의 문제지. 그래서 새로 바뀐 질문을 보면 그런 게 바로바로 드러나게 설계해둔 인사팀의 의도가 다분히 보여. 그래서 나는 조심스럽게 이렇게 전망한다. 이번 대한항공 서류 전형 예전처럼 대한항공 서류는 뭐 아무나 붙는 거 아니야? 이건 통과하겠지 이런 아니란 생각을 하면 떨어질 수도 있을 거야. 이번에 서류에서 대거 탈락시키는 진에어의 방식처럼 구조적으로 까다로워질 수 있는 변별력이 있는 질문이다. 이거는 말해주고 싶어. 자, 두 번째 핵심은 개념 설명만 하면 바로 망하는 구조야. 예전에는 이거는 이렇고 저거는 저렇고 이게 좀 설명을 길게 써놔도 글자 수가 남았어. 그래서 뒤에 내 경험을 덧붙이는 글자 수도 충분히 분배를 할 수가 있었는데 근데 이번에는 그렇게 묻는 질문마다 하나하나 각각 예시를 들어서 답변을 해보자면 글자 수가 턱없이 부족하게 될 거야. 결국 한 문장에서 하나의 키워드 역량을 가지고 그 흐름을 끝까지 유지하지 못하면 중간에서 말하다 끊기고 탈락의 가능성도 높아지겠지. 마지막으로 쓰기 전에 이게 제일 중요해. 올해는 통합 대한항공이 되는 원년 26년이 첫 해야. 조직이 갑자기 커질수록 신입사원들한테 요구하는 건 열정, 마냥 착한 마음, 마냥 희생하는 정신? 이거 아니야. 안정적인 사람, 이성적인 사고로 합리적인 판단을 하면서 조직의 안정성을 구축해 나가는 사람. 그래서 이번에 새로 바뀐 질문들을 보면 전부 다 이걸 묻고 있다. 불편하고 부담되는 상황에서 당신은 어떻게 사고를 하나요? 논리적인 사고를 보는 거지. 팀 안에서는 어떤 역할을 해왔나요? 일을 할 때 기준이나 원칙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문항들을 좀 구성했다는 생각이 들어. 그래서 긴 말 필요 없고 1번 문항부터 분석해보자. 1번 문항은 대한항공이 객실 승무원 되고 싶은 이유랑 직무에 내가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써야 되는데 두 개의 질문처럼 보이지만 결국 하나의 논리로 엮어서 써야 돼.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지원 동기에다가는 대한항공은 안전을 중시하는 회사라서 안전 전문가가 되기 위해 지원했다. 안전에 대해서 말하고 직무 적합성에서는 저는 배려심, 케어링이 좀 많아서 서비스에 적합합니다. 해서 이게 왜 망하냐면 첫 키워드는 안전, 두 번째 키워드는 서비스, 논리가 두 갈래야. 그래서 600자 안에서는 절대 예시를 각각 다 못 살리는 구조가 되지. 합격하게 쓰려면 처음에 잡은 키워드를 끝까지 밀고 가야 되는데 여기에는 대한항공의 인재상 KE맨십 중 6가지 중 하나를 반드시 키워드로 잡아야 돼. 왜냐면 직무 적합성을 하나를 말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 역량을 대한항공이 이런 인재를 원합니다의 6가지 중에서 하나를 안 고르면 바보지.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6가지 중 레스폰서블 선택했다면 지원 동기에서도 대한항공은 승무원을 책임있는 안전 전문가로 성장시키는 회사다. 이런 식으로 방향을 잡고 직무 적합성에서도 나는 실제 현장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이런 행동을 했다 하면서 구체적인 내 에피소드를 내가 구체적으로 했던 행동이랑 넣어서 이렇게 이어가면 되고 포부에서도 입사 후에 책임감 있는 안전 기준을 지키는 승무원이 되겠다. 이렇게 관련해서 책임있는 안전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쭉 하나의 흐름으로 마무리하는 거지. 결국은 하나의 키워드로 처음부터 끝까지 관통해야 해. 그래서 글자 분배도 약간 포인트로 주면 지원 동기를 약 200자 정도 쓰면서 내가 여기에 왜 지원했는지 그리고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까지 쓰면 되고 여기서 내 경험 사례까지는 굳이 안 써도 돼. 그 다음에 연결해서 그래서 직무 적합성으로는 이런 역량 하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역량 안에 K맨십 중 하나가 들어가야 되고 그 역량을 실제로 수행했던 내 에피소드 경험을 쓴 뒤 반드시 행동 중심으로 경험을 서술해주면서 예시를 들어야지. 그리고 포부 80자 정도로 현실적으로 내가 기내에 입사해가지고 뭘 해주겠다 한 줄 포부로 마무리. 이번 문항으로는 객실 승무원에게 필요한 역량 한 가지를 제시하고 그 이유를 안전과 서비스 분야로 나누어서 서술하라고 했는데 이 문항의 함정은 이거야. 안전이 왜 승무원에게 필요한지 설명하는데 쓰고 서비스에는 왜 필요한지 설명하다가 글자 수를 싹 다 날려버리는 거지. 그러면 내 경험은 어디다 갔어? 내 어필은 하나도 안 들어갈 수가 있어.
그래서 이 문항에서 진짜 묻는 질문은 네가 말하는 그 역량 하나로 안전과 서비스가 동시에 지켜졌던 경험이 있는가를 하나의 흐름으로 잘 이쁘게 적어야 된다는 건데, 그래서 여기서도 사실은 직무의 역량을 묻는 질문이라서 K맨쉽 중 6가지 중에 하나는 1번에 썼잖아. 그러니까 그거 안 쓴 거 나머지 5가지 중에 하나를 골라가지고 쓰면 좋겠어. 그리고 답변의 구조는 이런 식으로 써봐. 1번에는 이러한 역량이 필요합니다. 역량을 제시하고, 두 번째는 왜 그것이 안전에는 필요하고 서비스에는 필요한지를 2줄 이내로 기내 현장에서 있을 법한 사례를 들면서 간단하게 서술해주면 좋지. 이게 왜 필요한지에 대한 이유를 제시하는 거야. 그 다음에 관련해서 나도 이렇게 안전과 서비스를 다 중시하기 위해 이런 경험을 해봤다로 수령을 하고, 그거를 통해 대한항공에 입사해서도 해주겠다라는 간단한 한 줄 포부로 마무리하는 식으로 글의 구조를 쓰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콜라보레이티브로 쓰겠다라고 한다면 협력, 팀워크 관련한 내용이잖아. 기내는 제한된 공간이기 때문에 위기 상황에서도 협력이 필수고, 특히 서비스 분야도 동시다발적인 요청을 대응하기 위해 협력이 필요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나는 콜라보레이티브를 선택했다. 여기까지는 설명. 그리고 이게 한 200자 이내로 다 끝나야 되는 내용이고, 다음이 중요해. 300자 정도는 실제로 이 콜라보레이티브 협력을 통해서 고객의 안전과 서비스를 동시에 지켰던 직무 경험이 서술이 돼야 되지. 예를 들어서 나는 공연장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매우 혼잡한 상황이었어. 그래서 무전으로 상황도 공유하고 역할도 분담하고 동선을 분산해서 고객님들이 흔들릴 수 있는 순간, 위험에 빠질 수 있는 순간에서 동선을 정리해서 안전도 지키고, 또 매너 있는 공연 관람으로 서비스까지 지켰던, 이렇게 하나의 행동으로 2가지가 다 케어가 됐던 상황을 이야기하고, 관련하여 승무원이 되었을 때도 안전과 서비스를 모두 잡는 팀워크 정신, 콜라보레이티브한 정신 보여주겠다라고 마무리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3번 볼게요. 본인이 선호하지 않거나 부담을 느끼는 과제를 맡게 되었을 때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수행했는지 구체적으로 서술하시오. 겉으로 보면 그냥 힘들었던 경험 써라 같지 아니야. 이 문항은 희생정신 있는 사람을 뽑는 질문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그것도 틀렸어. 인사팀이 진짜 보고 싶은 거, 이 질문의 핵심은 이거거든. 이 사람은 하기 싫은 일이나 부담스러운 일 앞에서 어떤 프로세스로 사고하고 움직이는가? 감정이 먼저인가? 판단이 먼저인가? 업무 방식을 일하기 쉽게 변경하는 구조를 잘 살리는 사람인가? 아니면 그냥 버티고 참는 착한 사람인가? 이걸 보겠다는 건데, 그래서 진짜 많이들 하는 실수가 여기서 남들이 하기 싫어해서 제가 맡았습니다. 조직을 위해 희생정신을 발휘했습니다. 그래도 참고 열심히 했습니다. 좋은 사람일 수는 있어. 근데 대한항공이 원하는 사람은 그냥 마냥 좋고 착한 사람이 아니라 판단하고 내가 스스로 정리해서 일을 효율적으로 해나가는 사람이야. 그리고 올해 3번 문항이 더 중요한 이유는 앞서서도 얘기했지만 26년 원년이 대한항공 통합으로 가는 첫 해야.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조직이 갑자기 커지고 대규모로 신입 인원을 뽑을수록 열정이나 착한 마음, 희생정신보다 더 중요한 건 안정적인 사고를 하고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이성적 판단을 하고 업무를 체계적으로 구조화하는 능력, 이런 게 팀의 안정성을 만들지. 그래서 3번에서 내가 얼마나 이렇게 부담스러운 일, 좀 갑작스럽게 일이 몰아닥쳤을 때도 그거를 어렵지 않게 착착 일머리 있게 해내는지를 보여줘야 합격의 가능성이 높아질 거야. 3번에 좋은 답변을 만들려면 공통적으로 이 흐름대로 가면 돼. 우선 첫 번째, 왜 부담스러웠는지 솔직히 말하면 좋겠어. 업무량이 많았다? 기한이 촉박했다? 책임이 컸다? 인수인계가 없었다? 이런 것처럼 남들이 들어도 알아들을 수 있게끔. 이랬지만 처음부터 괜찮았습니다, 이런 거보다는 이런 게 솔직히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었다. 이게 깔끔하고 진솔해. 다음이 핵심인데, 그래서 내가 어떻게 생각을 전환했는가, 이게 나와야 돼. 이 업무를 미루는 것보다 초기에 구조를 정리하는 게 내가 앞으로 이 업무를 오래 하기 위해 장기적으로 효율적인 거라고 판단했다. 내 업무 범위를 쉽게 늘릴 수 있어서 내가 성장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이런 게 중요한 거야. 등 떠밀리듯이 착하게 그냥 제가 책임졌다라는 느낌보다는 이성적인 판단으로 진취적으로 내가 해나간 일이 되게 중요해. 예를 들어 말할 수 있는 게, 우선순위를 재정리하고 업무를 쉽게 분류하고 반복 업무를 유형화하고 팀원이랑 역할을 조정하고 일정을 새롭게 더 효율적으로 설계하고, 구체적으로 하기 힘든 일을 하기 쉬운 일로 어떻게 변환했는지. 열심히 했다는 말은 아무 의미가 없다. 일머리가 좋고 일 센스가 있다는 걸 보여줘야 돼, 여기서. 그 다음엔 이제 결과랑 태도를 정리하면 되는데,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무엇이 개선됐는지, 그리고 어떤 피드백들을 고객이나 상급자로부터 받았는지, 그리고 마지막에 앞으로 이런 상황에서도 대한항공에서도 나는 이렇게 부담을 갖는 것보다는 앞으로 나아가고 전진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식으로 마무리하면 끝. 자, 지금 이 시점에서 대한항공에 넣어보려고 준비하는 친구들 많을 거야. 근데 솔직히 말하면 이번 자소서 문항부터 혼자서 준비하기 굉장히 어려워. 지금 마침 늘스타 선생님이 직접 가르치는 5대1 소수정의 수업 딱 한 자리 긴급 모집 중이거든. 당장 다음 주 금요일인 2월 20일 온라인 줌 수업으로 아침 10시부터 함께 할 거야. 이미 4명의 팀은 다 꾸려졌고, 근데 한 자리가 딱 급하게 비어서 선착순 1명만 추가로 받으려고 해. 그 다다음 주 금요일 오전 10시에는 합격생 영상 소스를 한번 살펴보고 합격하는 영상 면접 평가 자기소개부터 만들 예정이야. 그리고 앞으로 펼쳐진 3월까지의 한 달간 대한항공 서류부터 최종 면접에 이르기까지 합격하는 구조들을 하나하나 알려줄 예정이고, 비전공자여도 되고 처음 시작하는 사람도 상관없게 하나하나 기초부터 알려줄 거야. 진짜 이번 대한항공 상반기 많이 뽑는다는데 이 기회 잡고 싶다면 내 카톡 아이디 CREWSTORY 2013 크루스토리 2013으로 카톡 주면 돼. 대한항공 데뷔반 유튜브 보고 문의드려요 라고 얘기하면 내가 알아서 상담해줄게. 딱 한 자리고 나도 소수의 친구들에서 합격생을 많이 배출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 이번에 하겠다는 준비와 열정이 가득한 친구 빠르게 한 명 지원해줬으면 좋겠어. 올해는 기회가 커졌지만
그 기준이 절대 떨어지지 않았어. 그래서 이 기회는 반드시 철저하고 체계적으로 준비한 사람만 잡을 수 있을 거야. 늘스타 선생님이랑 같이 하고 싶은 사람 있으면 선생님한테 카톡 줘. 오늘 영상도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